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예서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을령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한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100번까지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을령비 백자 실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51번 코끼리 상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 상입니다. 세우죠. 다음에 다소 넓적하겠습니다. 세우고요. 이 공간이 좀 좁아야 좋겠죠. 자, 이쯤에다가 해서 살짝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 세웁니다. 세워서 다소 짧게, 길면 좋지 않아요. 자, 부채살 마냥 좀 하부가 좀 퍼져나가게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눌러서 파임으로 빼면은 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52번 쓸 용자입니다. 이쪽 왼쪽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부분 들어갑니다. 자, 세우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한 번 더 세웁니다. 자, 열로 길지 않게, 이게 길면 좋지 않아요. 세웁니다. 다소 긴 듯이 왼쪽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춰서 세우면서 내려갑니다. 이 획과 같은 선에서 마무리 줘주면 됩니다. 자, 53번입니다. 높을 존자죠. 높을 존자. 안에서 밖으로, 너무 길지 않게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버팅기듯이 있습니다. 세워서 약간 곡선을 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나가야 되죠. 자, 여기서 자, 약간 말어 올리듯이 쳐줍니다. 자, 다음 글자는 54번째 공손할 공자입니다. 이쯤에서 힘차게 밀어서 만들어주고요. 파임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센터 중심 부분에 맞춰서 중심액을 거주고요. 바깥부터 시작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서가 좀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55번째는 사랑할 총에 한다 올 때는 총자입니다. 간머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소 둥글죠. 이 을령비의 간머리는 그렇게 둥근 획이 많습니다. 자, 점은 이렇게 작게 찍어주고요. 이쯤에서 만들어주고 다소 둥글게, 그렇죠. 이 정도 나가면 될 것 같네요. 왼쪽으로 좀 뻗었어요. 세웁니다. 자, 세워서 힘차게 나간 다음에 세웁니다. 파임을 뺍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랑할 총자입니다. 쉬운 6번째 56번입니다. 지극할 극자입니다. 자, 좀 내려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 획 밑에다가 이 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소 둥근 듯이 이렇게 넣어주고요. 입구를 이 안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쯤에서 이렇게 가고요. 비교적 이 부분이 튼튼합니다. 파임은 둥글면서 짤막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 사이에다가 한 획을 더 넣어서 마무리를 줘주면 되겠네요. 자, 57번은 돌석자입니다. 다소 빼는 듯 하죠. 자, 붙여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면을 바꿉니다. 튼튼하게 세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를 빼는 듯이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자, 58번은 마칠 졸자입니다. 여기 파임이 이 법첩상에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창작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하나 정도만 넣죠. 일자, 일파 정도로 하는데요. 이거 꼭 그대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작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마무리 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반운동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튼튼하게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마무리 집니다. 되겠죠. 여기를 법첩상 뚝 끊을 수는 없고요. 약간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59번. 얘도 레자죠. 이쪽 부분이 복잡합니다. 이거 구부러졌네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갖다 붙였고요.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필순이 이거부터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한번 차라리 만들어 놓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필수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왜 이걸 먼저 했냐면, 원래는 이게 먼저 들어가고,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밑으로 채워주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량없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틀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방법도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쓴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올바른 필수는 아닙니다. 다음 60번은 거느릴 영자입니다. 가죠.
다소 여유 있게 쓰는 게 좋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건너질 0입니다. 자, 61번. 아주 복잡한 자죠. 고지식할 당자입니다. 보기가 드문 자죠. 이 글자. 고지식할 당자. 이거 을령비를 안 쓰면은 보기 힘든 자입니다. 왼쪽에 이쪽 글장장자 부분을 적당히 잘 쓰시고요. 좀 조밀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획이 많은 것들은 벌려놓으면 엄청 커지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가급적 조밀하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들어갑니다. 서로 들어붙지 않도록 붓 세우고요. 이쪽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는 둥 마는 둥. 다음에 여기서 또 들어가죠. 붓 세웁니다.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거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죠. 자, 이제 마음심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마음심 들어갈 차인데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 사이사이에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빼줘야 되죠. 고지식할 당자입니다. 다음 글자 62번 그릇기자입니다. 이 글자 참 쓰기가 어려운 자입니다. 이게 입구가 4개가 붙어 있어서 잘 안 써지는 자거든요. 자, 입구를 너무 정사각형으로 하지 마시고요. 납작하게 시작을 합니다. 납작하게. 이 사이에 넣어서 여기 와서 씩씩하게 빼줍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댔어요. 여기다 대서 이렇게 빼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거고 비슷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쯤에다가 점 하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릇기까지 썼습니다. 63번 정성성자입니다. 이 첫 획이 약간 굽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팅기죠. 붓 세웁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건 작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획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다소 굽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파임을 빼주고요. 이 획은 상대적으로 조금 깁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버팅기듯이 점을 찍습니다. 64번 허물 죄자입니다. 이 획은 약간 안으로 옥고 이쪽도 안으로 잠깐 옥는, 이거보다 이 길이가 좀 길어 보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둥굽니다. 붓 세웠죠? 붓 꺾습니다. 여기서 약간 안으로 굽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65번은 아름다울 갑니다.
붓 세우고요. 여기서 바짝 뉘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죠. 이런 식으로 뺐네요. 그럼 나올 갑니다. 자, 66번 들을 문자죠. 문문을 잘 써야 됩니다. 이쯤 마무리 짓고요. 살짝 빼죠. 가급적일 때 이 간격들이 좀 같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자, 67번 직궁이죠. 간머리가 독특합니다. 이쪽 바짝 말아 올라갔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조금은 말아 들어갔죠, 안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붓을 완전히 굴려서 붓 세워서 이런 정도로 굴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입구를 넓적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일로 버티는 듯이 붓 세웁니다. 직공입니다. 68번 RL 주자죠. 연주한다 그럴 때도 이 글자 쓰죠. 이 두 획보다는 다소 아래가 긴 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힘차게 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획도 자 이렇게 빼야 되겠죠. 다소 깁니다. 그런 다음에 가죠. 아래를 줍니다. 69번 끝게, 계절, 계자도 되죠. 끝게입니다. 요쯤에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요쯤에서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붓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서 그 다음에 붓 세웁니다. 세워서 이런 식으로 뺐죠. 그 다음에 비기죠. 파임은 헌원둥 만원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낙수 락자입니다. 왼쪽이 이게 각자거든요. 각각을 적에 각자. 각자 옆에 세추, 이쪽이 음이 되겠죠. 음 부분입니다. 우리 전에 육서의 원리 배우셨죠? 이쪽이 각자를 써야 됩니다. 낙수, 락자, 즉 물락자입니다. 여기를 많이 길게 나가지 마시고 요런 정도만 내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붓 세웁니다.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붙지 않게 붙이면 좋지 않습니다. 예서는 변과 방이 붙으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런 법첩에 의해서 나온 거죠. 옛날 법첩들을 보면은 예서를 갖다 붙여서 쓴 법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서를 다닥다닥 해서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면 예서를 조금 잘못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낙수락자 썼습니다. 71번 서로 상입니다. 독특하죠? 왼쪽 나무 목쪽이. 자, 한번 따라 써봅니다. 한참 아래에다가 이걸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놨죠.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자, 72번 뜨의 자입니다. 우유를 다소 가볍게 들어갑니다. 음심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대서 붓세웁니다. 자, 파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요. 이것도 이렇게 뺐죠. 자, 73번 마땅할 당자죠. 자, 가운데 넣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기도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짧게. 이거는 다소 곡선 들어갑니다. 얇게. 요것과 비슷한 위치에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마땅할 당자입니다. 74번은 조출 종자죠. 왼쪽 두인변입니다. 여기 망가졌는데요. 짧게. 두인변은 여러 번 해보셨죠. 자, 여기서 붓 세웁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면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붓 세웁니다. 여기 받습니다. 자, 붓 띄지 마시고 튼튼하게 하방으로 가서 파임을 도톰 먹으면서 짧게 처리를 합니다. 자, 75번은 통할 통자입니다. 이 책받침이 매우 튼튼하죠. 예, 통할 통자 쓰겠습니다. 붓 세우죠.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붓 세웁니다. 붓 꺾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접하. 다음에 이거는 다소 위를 향하고요. 짤막하게. 요거는 다소 아래를 향하고 요건 조금 더 아래를 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세워서 살짝 붙여주고요. 이 책받침을 아주 매우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파임은 짤막하게 들어갑니다. 통할 통자입니다. 자, 76번 가릴 선자죠. 책받침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릴 선자입니다.
마찬가지 약간 위로, 약간, 이건 아주 완전히 아래로 갔습니다. 살짝 대주고요. 조금 하방향으로 밀어서 교전을 한 다음에 파임을 빼주면 됩니다. 77번 시험할 시 왼쪽에 말씀원이 있죠. 말씀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입구가 정사각형형입니다. 자, 튼튼하게 파임을 너무 길지 않게 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78번입니다. 복잡할 잡, 섞일 잡이죠. 섞일 잡자, 복잡할 잡자. 여기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너무 길지 않게 나갑니다. 이쯤에다 붙이고요. 요거 사이에 요걸 살짝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짝 꺾습니다. 여기서 복잡할 잡자. 79번은 능할 능자인데요. 독특하죠. 상부가 아주 가늘면서 작습니다. 아래 가로를 굉장히 크게 했죠. 자, 써보겠습니다. 세웁니다. 자, 80번은 긴 장자입니다. 꺾죠. 다시 붓 세워서 살짝 쳐주고요. (81번) 일흥, 일어날 흥자죠. 흥할 흥이라고도 그러죠. 자, 흥자 쓰겠습니다. 공간을 널찍 찾고요. 꾹 눌러서 너무 길게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도톰하고 짧게 파임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심 가까이 가서 요쯤에서 여기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82번 두드릴 고, 고두고도 어쩌게 쓰는 두드릴 고. 깁니다.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어서 여기서 짧게, 이게 넓고 이게 좁습니다. 두드릴 겁니다. 자, 83번 고두고두 할 적에 쓰는 머리 두자입니다. 뭐 튕기죠? 이쯤에서 파임을 만들면 되고요. 짧게 이렇게 마무리 집니다. 84번 책상 안자죠. 안건을 찍어서 책상 안자인데요. 이 글자는 편안한 자 밑에 나무목이잖아요. 근데 이 글자는 사실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지는 글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자입니다. 참 멋스럽게 잘 안 써지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붓 세웁니다. 너무 길지 않게 이만큼 가고요. 붓 세워서 한 번 더 쓰고 이만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밀어 넣습니다. 한일자 한운둥. 자, 그 다음에 다소 좀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거를 쭉 빼서 만들어 주고요. 자, 책상 안입니다. 15번은 벼슬 작자죠. 너무 무겁지 않게 다소 가볍게 들어갑니다. 가운데 넣어주고요.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 안에서 밖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넓적하면서 둥그러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버티는 듯이 같이 둥근 걸 따라갑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한번 더 멈추고요. 여기서 쭉 가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파임은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면 되죠. 붓 세우고요. 벼슬 작입니다. 86번 죽을 삽니다. 이 죽을 사자는 제가 전에 앞서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또 넣은 이유는 이 글자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 전제로는 이 부분과 이렇게 나가는 액, 이렇게 나가는 액, 이 공간과 이 공간, 이게 틀려집니다. 여기는 폭이 좁고 여기는 폭이 넓죠. 부채살 마냥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을 샀습니다. 요쯤에서 일로 가야 되겠죠. 다시 세워서 붓 세워서 여기 세우죠. 붓 세워서 요거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붓 세우죠. 바로 버팅기는 듯이 붓 세웁니다. 여기 완전히 세워서 여기 갑니다. 다시 세워서 하임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87번 지킬 수조. 간머리 나왔죠. 간머리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간머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약간 둥굽니다.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죠. 짤막하게 하고요. 붓 세웁니다. 약간 안으로 오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붓 세웁니다. 짤막하게,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자, 88번 제목 제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 좁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획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다 못 집어넣습니다. 법첩처럼.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89번 화자죠. 이 화자의 고자입니다. 왼쪽을 이게 피리약이라고 그러는데요. 피리 불려면 입으로 대고 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3개나 있네요. 그래서 벼와 옆에 그 입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피리 약자가 들어간 화평할 화자입니다. 편리상 가운데를 먼저 넣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도 가운데다 먼저 넣고 이건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털어 들어붙지 않게 이쯤에서 벼화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조금 아래에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위다가 올려놔서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자, 90번 새 을자입니다. 을령비 헐찍에 쓰는 을자죠. 여기서 붓을 완전히 이렇게 운필을 해야 되겠죠. 새 을입니다. 91번 두려울 황. 왼쪽에 이게 마음심이죠. 신방변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 획을 긋고 그 다음에 바깥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가를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파임은 짧게 공짜입니다. 92번 가르칠 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봐가지고는 여기서 찍어서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요. 붓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3번 같을 약인데요. 글씨가 납작하죠. 제가 이 을령비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첩을 잘 살펴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 좀 틀립니다. 앞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을령비 비첩이 시작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약자 쓰겠습니다. 씩씩하게 나가죠. 좀 빠른 속도로. 자,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여유있게 너무 길지 않게 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글씨가 납작해 보이게 옆을 세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94번은 절인 고기 포. 앞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갔죠. 절인 고기 포자입니다. 물고기 어자부터 써보겠습니다. 붓 세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도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열로 몰아주고, 요건 요렇게 하죠. 점 찍을 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필수는 아닙니다. 역시. 그 다음에 붓 세웁니다. 알겠죠? 이 안에다가 요거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포자니까요. 자, 와서 여기서 교전을 해서 비교적 파임이 약간 길게 뺐네요. 예서는 이 변과 방, 좌와 우가 이렇게 서로 들어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95번 무리당입니다. 복잡하죠. 이 상자 밑에 거물 흑자가 들어간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자, 여기도 좀 이렇게. 다음에 좀 압축시켜야 됩니다. 너무 글씨가 키가 크지 않도록 붓 세웁니다. 간격, 상하 간격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길쭉합니다. 여유있게 파임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하나 찍고요. 이렇게 찍고 약간 뉘어 찍고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자, 96번은 편지첩이죠. 편지첩 쓰겠습니다. 왼쪽이 이게 조각편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붓 세웁니다. 곡선. 그래서 넉넉하게 튼튼하게 파임을 빼주시면 됩니다. 편지첩입니다. 자, 97번 이제 끝이 보입니다. 97번은 빛날 혁인데요. 이 밑에 점은 나중에 하고요. 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인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런 방법은 있어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점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적당한 위치를 간격을 봐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것도 요거 사이에 봐서 이쯤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정부는 아니나 작품 구성상 그렇게도 합니다. 98번입니다. 법규 규죠. 띄지 마시고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시키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 대서 다시 이쯤 되겠죠. 요쯤에서 시작해서 약간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조금 들어가는 듯 하면서 이런 형태죠. 여기는 살짝 대서 힘을 쑥 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너무 길지 않게 붓세우고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99번 백자 중에 99번째입니다. 당나라 당자죠. 붓세웁니다. 다음에 가죠. 붓세웁니다. 당나라 당자입니다. 자, 백자 쓰기 마지막 글자 을령비 백자 쓰기 끝자입니다. 없을무입니다. 없을무자 이렇게도 쓰죠. 힘있게 빼져나가고요. 짤막하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임을 해서 마무리 집니다. 없을무까지 써서 백자 쓰기 마쳤는데요. 을령비는 이걸로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예기비를 선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다 마칩니다.